안녕하십니까. 김선호 시사브리핑의 김선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참 웃어야 할 텐데 웃음이 없습니다. 코로나 전국이 너무 엄정하기 때문에도 그러겠습니다만은 즐거운 대통령 선거가 돼야 할 텐데 지금 대통령 선거 진행 과정을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별로 웃음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웃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은 그래도 참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또 대통령을 자주 뽑아갈수록 좀 더 훌륭한 대통령, 멋진 대통령,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 이런 분을 뽑았으면 국민들이 웃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시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윤희숙 이제는 전 의원이 되었죠. 그 소식을 제가 골라봤습니다. 9월 13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회의원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이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윤 전 의원은 임대차 3법에 반대하면서 국회 의사당에서 연설할 때 저는 임차입니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부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죠. 대선 출마 선언 뒤에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지역구가 아마 서울 서초구 서초갑인가 그러죠. 지역구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들은 적어도 자기 지역구 국민을 위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리에 있는 분이 자기 지역구 주민들은 생각지도 않고 내팽개치고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저는 임차입니다 라는 그 연설을 하는 순간부터 저는 저 사람은 참 세련된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사기꾼 비슷한 정치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발 우리 국민들이 다시는 국민을 속이는 정치인,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정치인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동아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윤석열 보수층 결집 대 홍준표 골든크로스. 제목만 봐도 윤석열과 홍준표가 아주 엄청나게 대결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13일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컷오프 여론조사에 들어갔다. 당내 경선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의 양강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석인데 여야 상관없이 우리 국민들에게 웃음을 던져주지 않고 있습니다. 웃을 일이 없습니다. 짜증만 납니다. 네거티브만 합니다. 상대방 쥐어뜯습니다. 별로 국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책 대결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물어뜯어서 눕힐 것인가 이것만을 후보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야당은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선두로 나갈 것이다라는 예상을 뒤엎고 홍준표 후보가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째서 이런 과정이 펼쳐지고 있는가, 왜 윤석열이가 이렇게 홍준표한테 맥혀 들어가는가, 잡혀 들어가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인생의 전체를 한 바둑판으로 생각을 했을 때 윤석열이 살아온 삶이 과정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20대의 삶, 30대의 삶, 50대의 삶, 홍준표 30대의 삶, 40대의 삶, 50대의 삶이 어떤 바둑을 뒤면서 살아왔는가, 이런 결과가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윤석열이 살아온 삶은 국민들에게 지금 전부 낱낱이 들통이 나고 있습니다. 홍준표도 사실은 들통이 많이 났죠. 뭐 아직 들통이 안 난 것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봤을 때 참 윤석열 대 홍준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뒤집힐지 안 뒤집힐지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의 삶이 누가 조금 더 나았을까, 누가 조금 더 못했을까, 아마 이런 결과가 펼쳐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이네요. 교원 채용 공정성 우려, 학교 법인에 인건비 미지급 적법하다. 경기도의회 황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수원지법의 재정결함 보조금 미지급 거부 처분 취소 사건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봤는데, 이 건을 간단히 요약하면 경기도 한 사학법인이 경기도 교육청과 특별한 혐의 없이 2020학년도 정규교사 2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이에 사학 신규 교원에 대한 교육청 공채 정책을 추진하던 경기도 교육청이 신규 채용 교사 2명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통보하면서 불거진 일이라고 합니다. 이 결론을 보면은 참 앞에 두 시사 내용에 비교했을 때 이건 웃음을 주는 시사 내용입니다. 아주 교육계에서는 특집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사학 교원을 뽑는 규정안을 제시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규정안을 제대로 지켜서 사학 교직원을 뽑아야 하는데, 아마 모 사학에서는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학에 대해서는 그 뽑은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지불하지 않겠다는 판결문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으로 볼 때 앞으로 사학에서는 교육청이 요구한 교사를 뽑을 때, 교원을 뽑을 때 교육청이 요구한 규정과 과정과 내용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뽑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즉 국가에서 지불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사학 너희들이 알아서 지급해라는 것이죠. 아마 이것이 뭐 사학에서는 이제 뭐 소송을 걸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확실한 선례가 되었을 때, 관례가 되었을 때 앞으로 모든 사학에서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요구한 임용 채용 규정과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를 사학에서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학은 자기 마음대로 뽑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대한민국에는 그런 사학이 사실은 몇 개 없습니다. 99.9%가 국가로부터 전부 100%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많은 사학의 교원을 채용하는데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 판례가 확실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오늘 시사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난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코로나를 이겨내시느라고 우리 국민들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특히 중소상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너무 힘드셨을 것입니다. 이제 아마 9월, 10월이 지나고 11월쯤 되면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1차, 2차 접종까지 뭐 7, 80%가 맞춰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어렵지만 그것을 견뎌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